70년 만에 한 할머니가 교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 그 시절 그녀의 꿈도 함께 멈췄습니다. 삶은 가족을 지키는 일뿐이었고 배움은 늘 먼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느 봄날 손녀의 한마디가 잊었던 꿈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 차례예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인생의 두 번째 교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봄날이었습니다. 중학교 교문 앞 흰 머리가 희미하게 햇빛을 받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색 교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지고 교실 창문마다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학생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오늘부터 학생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정분호.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3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피난지에서 부모와 떨어지고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살아남는 게 전부였던 시절. 그녀에게 공부는 멀고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칠판의 분필 냄새와 교실의 햇살은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사라졌고 대신 손에는 무겁고 거친 짐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의 바람 속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텔레비전 속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가슴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언젠가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은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결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단순한 질문이 그녀의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씨 쓰는 게 좋았단다. 분필 냄새가 참 좋았어. 그 순간 잊혀졌던 교실의 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칠판 위에 남은 흰 가루,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햇살,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이 웃으며 달려오던 그 풍경이. 그날 밤 분옥 씨는 낡은 상자 속을 뒤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쓰던 오래된 연필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끝이 닳아 짧아진 연필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분호가 이제라도 해보자.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앉아 공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많았습니다. 정분옥 74. 오늘부터 학생.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눈빛은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월에 눌린 주름 사이에서 피어난 첫 봄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날 밤 오래된 연필 옆에는 새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첫 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공부한다. 그녀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이 한 노인의 책상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든 남편을 돌보느라 밤잠을 설쳤고 아이들이 자라던 시절엔 새벽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시장 좌판을 폈습니다. 하루 3번 밥을 차리고 비 오는 날엔 물이 새는 천막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세상에는 자신이란 이름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 불렀습니다. 정분옥이라는 이름은 일터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음속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검정고시 아세요? 학교를 안 다녀도 시험 보면 졸업할 수 있대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공부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진짜 해봐요. 그녀는 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글자도 잘 안 보여.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부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 주전자에서 나는 김이 창문에 희미하게 번졌고 그녀는 오래된 손가락 마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글자를 좋아했지. 그때 손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그녀의 손에는 새 공책 1권과 연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 써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공책 첫 줄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정분호. 글자는 삐뚤고 크기도 제멋대로였지만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불러준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예쁘네요. 손녀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동안 수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쓴 글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길에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보따리 사이에서도 그녀의 손끝에는 연필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거스름 돈을 셀 때도 머릿속엔 자음과 모음이 떠올랐습니다. 가나다.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공책을 펼쳐 이름을 써보고 하루에 한 줄씩 짧은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은 더 배우자. 글자는 서툴렀지만 문장마다 생기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멈춰있던 시간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 그 기다림에 답할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집 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작게 움직이는 소리, 냄비에서 남은 김이 솟는 소리 사이로 탁자 위 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분옥 씨는 돋보기를 끼고 공책 위에 앉았습니다. 글씨는 아직 서툴고 줄 위에서 자꾸 삐져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진지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값을 흥정하고 저녁엔 무릎, 담요를 덮고 앉아 받아쓰기를 연습했습니다. 손녀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받침이 2개예요. 다시 써봐요. 그녀는 연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자 작게 웃었습니다. 손이 늙어서 그렇지 마음은 아직 젊어. 그 말에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진짜 학생이에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배움이라 적은 페이지에는 받아쓰기가 빼곡했습니다. 틀린 부분에는 빨간 볼펜으로 표시하고 다음날 다시 썼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자 손이 조금씩 기억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배움이었습니다. 가끔은 눈이 침침해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손녀가 전등을 조금 밝혔습니다. 할머니 쉬었다 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그녀는 이제야 찾은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공부한다며? 그래요, 이제 글자 좀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보다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받아쓰기를 복습했습니다. 감자, 고추, 무.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단어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손녀와 함께 시험지를 풀었습니다. 손녀가 문제를 읽어주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글씨를 썼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넣듯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 손녀는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늦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던 손이 이제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 연필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잘 쓰자. 그 짧은 다짐 하나가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배움으로 시작해 배움으로 끝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꿈이었지만 그 꿈은 세상 그 어떤 봄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험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교복 단추 위에서 반짝였고 정분옥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녀가 다림질한 교복은 약간 크고 어깨가 남았지만 그녀는 그 옷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라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학생이니까 꼭 먹고 가야 해요. 손녀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학생이네. 나도 오늘은 학생이지.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삼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게 하자. 시험장 앞에는 젊은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교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서자 시선이 모였습니다. 몇몇은 놀란 듯 속삭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은 연필을 꼭 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따뜻한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문자들이 작게 흐릿했지만 돋보기를 꺼냈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연필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녀는 오랜 세월 묻어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중력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풀다 막히면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미 멋진 학생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마치 인생의 길처럼 걸어갔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임한 길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학생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렸고 칠판 위엔 아직 꿈을 향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 꿈 안에 있구나. 밖으로 나오자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요? 잘 봤죠?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썼어. 손녀는 두 팔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학생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험지는 이미 제출했지만 마음속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첫 시험을 봤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시험이 끝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옥 씨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도 밥을 하며도 문득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연필을 쥐지 않은 손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빈 상자 안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손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결과보다 과정이 더 멋진 거예요.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밤마다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다시 공책을 폈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공부는 이미 그녀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녀는 새 단어장을 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끝이 없으니 더 아름답지. 그녀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역사 문제를 볼까 아니면 한자.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공책 한 장 한 장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시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공부는 계속해요. 그럼요. 이제는 공부 안 하면 손이 근질거려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은 배움이었지만 그 진심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손녀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시예요. 같이 읽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글자는 노래 같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해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공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내일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나는 이미 행복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기다림도 공부의 일부구나.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장에는 딸기와 냉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정분옥 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을 스쳤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끝이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이거 혹시 시험 결과 아닌가요? 그녀는 웃는 얼굴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글쎄 열어볼까? 손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순간 손녀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합격이에요. 붙었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내가 해냈구나. 그녀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던 밤, 장마 속에서도 시장 천막을 붙잡던 날, 글자를 몰라 서명 대신 도장을 찍던 순간들. 그 모든 세월이 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그녀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졸업생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배운 사람이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위에 합격증을 올려두었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공부를 끝냈어요. 당신이 그때 해주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분호가 넌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들어와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다음 날 시장에서는 모두가 그녀의 합격 소식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늙은 학생이 뭐려. 하지만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합격했어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합격했다. 하지만 더 큰 합격은 내 자신에게다. 졸업식 날 아침 창문 밖에는 연분홍빛의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옥 씨는 새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교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 봄이네. 손녀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졸업생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작은 손녀의 눈동자 속에는 자랑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시장에만 있었을 거야. 학교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정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방송 스피커에서는 축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을 입은 노인은 단 한 명이었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에는 따뜻한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 서자 손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꽃다발을 더 꽉 쥐었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자 이름이 한 명씩 불렸습니다. 정분옥 학생.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70년 만에 학생이라는 호칭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던 날, 눈물로 보낸 밤들, 그리고 글자를 몰라 창피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계단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다고,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졸업장을 건네받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인생 전체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운동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녀가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그녀는 두 팔을 들어 손녀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렸고 그녀의 웃음은 봄바람 속으로 번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그녀는 천천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교실 창가에는 어린 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얘들아. 모두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가장 큰 선생님이 된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잎이 신발에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봄의 바람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그날 밤, 정분옥 씨는 교복을 벗어 의자에 곱게 걸어두었습니다. 남색 천 위에 벚꽃잎이 한두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꽃잎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도 내 청춘이네. 책상 위에는 졸업장과 합격증, 그리고 다른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지고 봄밤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손녀가 방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글씨 잊어버리지. 조금만 더 볼게. 손녀는 책상 위에 새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새로 시작해요. 이번엔 영어 공부.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영어라 글씨가 참 예쁘더라. 그녀는 펜을 들어 알파벳을 써 내려갔습니다. A, B, C.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기분 좋게.
글자 하나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니? 러브요, 할머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 러브. 참 좋은 말이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내일은 더 배우자. 창문 너머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과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꿈은 나이를 안 묻는구나.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배움은 늦을 수도 있지만 멈추진 않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학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교실 속 소녀였습니다. 책상 옆 벽에는 손녀가 써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교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인생의 상장이네.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연필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손끝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 써야지. 그녀는 노트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 맨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정분옥 75. 오늘도 공부합니다. 그녀는 등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